그리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트코인 전문 보유기업인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최근 1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전하는 파이어유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와 투자 인사이트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안에 정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초에는 미국과 중국의 제네바 무역 합의 이행 갈등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출발하긴 했었는데 백악관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바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통화가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덤 캐피털의 제이우드 전략가 같은 경우도 정상 간의 대화는 시장에 명확성을 줄 수 있고 이게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사상 최고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대미 수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이 완화해 주기를 현재 기대를 하는 모습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양보를 할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봐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협상이 나올 수 있게 될지, 그리고 두 번째로도 시장의 중요한 부분은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파월 연준 의장이 간밤 연설을 하긴 했는데 경제라던가 금리 전망과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우리가 확인을 같이 해보긴 했지만 PC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름 우하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밤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 오스탄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만약 잘 넘긴다면 연준의 이중 책무는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가 4월 2일 발표됐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연준의 정책 금리는 향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세에도 긍정적으로 잘 협상이 되고 금리 인하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시장의 강세 신호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이러한 전통자산 시장의 회복 흐름과 함께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정책을 이끌 CFTC 위원진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 동안 4명의 CFTC 위원이 사임하거나 사임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만 전 위원자들은 이 암호화폐 우호적인 인사들이 앞으로 다수 합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재편은 오는 6월에서 9월 사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트코인 전문 보유기업인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최근 1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면서 8,888개의 비트코인으로 늘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집해가는 동안 수익률은 무려 200%가 현재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은 상장사들의 비트코인 매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5000%나 급등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현재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전체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우선주를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기업들로까지 이런 움직임들이 펼쳐진다면 비트코인 개별 가격에는 더욱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매일같이 비트코인을 한 개씩 축적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비축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주 차원에서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나 애리조나, 오레곤 같은 조들, 그리고 뉴햄셔웨이 이런 곳들은 비트코인의 비축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법안을 통과시킨 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게 긍정적인 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들의 움직임입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 굉장히 텍사스라던가 규모가 큰 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주들의 움직임인데요. 알라바마라던가 아리조나,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등의 주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건 좀 시장에서 우려감과 함께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겠죠. 바로 블랙락의 이슈인데요. 블랙락이 최근에 4,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매도 우려감으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달러 기준으로는 4억 3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체 자체를 매도로 단정하긴 이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기적인 커스터디 이동 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을 코인베이스가 이체를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맴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플러스 계절적인 좀 요인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6월에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달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로 6월의 평균 수익률은 0.3% 마이너스였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월간 기준으로는 6월이 연중에는 가장 약세를 보이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6.8%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월간 기준으로는 좀 부정적인 수익률을 6월에 늘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텀리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목표가 함께 제시를 해줬는데, 비트코인이 연내 25만 달러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월가의 리포트들도 거의 모두 동일하게 25만 달러로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1.5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관련된 이슈로는 오늘 솔라나에서 나왔던 소식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불임치료 기업인 유젠그룹이 3천만 달러 규모의 솔라나를 스테이킹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비트코인에 100만 달러를 투자한 전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비트코인을 넘어서 알트코인까지 적극적으로 담아가려는 모습이 기관들 쪽에서도 최근에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사례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현재 파이어 차트에서 보여지는 가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자,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3.5%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의 시그널은 지난 1시간 동안 오름폭을 보인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긴 했습니다만, 4일 추세로 함께 확인해 보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94%의 가능성이, 94%의 종목들이 앞으로 내려갈 수 있음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RSI도 그렇고 파이어 시그널도 그렇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에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차트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그 다음에 숏에 대한 시그널이 떴었는데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다시 한번 롱으로 시그널이 바뀐 모습입니다. 10만 5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이어 라인을 확실하게 웃도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트렌드 라인을 그어서 보더라도 단기와 장기의 저항 구간을 돌파해 주려고 하는 캔들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항을 뚫고 위에 지지를 받아갈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0만 5,700달러 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이 부분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확인해봤던 솔라나도 차트의 모습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숏에 대한 시그널이 어제 떴었다가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롱에 대한 포지션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어 라인을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가격 횡보를 오가고 있었다가 지금은 확실하게 이 파이어 라인을 웃도는 모습이 캔들상 그려지고 있는데 아직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 단기와 장기에 대한 저항 구간의 룸이 조금은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157달러를 웃돌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추세가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 구간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까지 좀 같이 점검을 해보자면 이더리움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더리움 또한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580달러 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데 단기적으로 현재 나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단기와 장기에 대한 저항을 모두 뚫고 이더리움도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저항과 지지 구간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은 저항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 셀 구간에서 매물대가 어떻게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현재가 롱에 대한 포지션인지 숏에 대한 포지션이 강한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이 차트에 대한 추세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 안에서 현재 캔들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방향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투자에 굉장히 쉽게 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파이어 차트의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유튜브 링크 밑에 하단에 나오는 댓글 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방법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파이어 차트를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캔들적인 측면에서는 롱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내일의 모습은 어떻게도 바뀌게 될지 저는 내일 시황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